오늘 11월 9일 한국 금시장은 다시 한번 긴장 속의 하루를 열었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답을 숫자 3가지로부터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국제 금 가격은 여전히 3,970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죠.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강달러 흐름이 국내 금시세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순금 한돈 시세는 드디어 7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단순한 숫자 같지만 심리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며 오늘 금시장은 고평가 구간인가 아니면 새로운 출발점인가 라는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강한 상승세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잠시 균형을 맞추려는 조정 국면의 초입입니다. 국제 시세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국내 금값이 인위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크기 때문이죠. 즉, 지금의 70만 원은 실질가치 상승이라기보다 환율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진 만큼 섣부른 진입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의 흐름을 조정 속 휴식기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의 본질적인 상승 추세, 즉 인플레이션 해지와 안전자산 선호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석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금값은 높지만 시장은 과열이 아닌 숨고르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9일 금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냉정한 관찰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균형이 언제, 어떤 계기로 깨질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겉보기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박스권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값이 더 치솟지 못하고 일정 구간 안에서만 오르내리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두 개의 힘이 서로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다른 하나는 꺾이지 않는 강달러 흐름이죠. 금리 인하 기대는 투자자들에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약해지고 금값은 더 오를 거야 라는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 달러는 여전히 강하고 세계 시장의 불안 요인, 특히 중동 분쟁과 지정학 리스크가 달러 수요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값이 위로 밀릴 힘과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팽팽히 맞서며 균형을 이룹니다. 그 결과 시장은 자연스럽게 좁은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기술적 차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3,960달러 선이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위쪽으로는 40달러 부근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오늘 하루 트레이더들이 움직일 경기장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단기 매매가 이루어지며 방향성보다는 구간별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지금이라도 올라탈까? 라는 조급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고점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급등 이후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방향을 모색하는 흐름이죠.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원인을 관찰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11월 9일 현재 금시장은 뚜렷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균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야말로 다음 전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균형의 끝을 조용히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제 차트를 열어보면 시장의 속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숫자와 선들은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현재 국제 금시세는
$3,960에서 $4,000 사이의 좁은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가격대가 아닙니다. 아래로는 매수세가 촘촘히 받쳐주고 위로는 매도세가 강하게 누르는 일종의 힘겨루기 구간이죠. 기술적으로는 고점 조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급하게 올라온 시장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단계로 단기적으로는 정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음 상승의 에너지를 쌓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호의 방향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두 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확실한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추격 매수나 무리한 공포 매도 모두 위험하다는 의미죠.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변동성의 폭이 커질 때만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960 지지선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한 뒤 단기 매수를 시도하거나 반대로 $4,000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일부 이익 실현을 고려하는 식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는 이런 구간을 오히려 관망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시장이 쉬어갈 때 우리는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과신입니다. 상승세에 대한 확신이 강해질수록 시장의 작은 조정에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성적 판단과 냉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차트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욕망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3,964 $0 박스권은 그 심리의 균형점이자 전쟁터입니다. 요약하면 지금의 기술적 구조는 조정 중의 안정입니다. 진짜 기회는 이 박스권이 깨질 때, 즉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때 찾아옵니다. 아직은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의 금시장은 누구에게나 같은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보유자의 시선, 신규 진입자의 심리,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의 계산이 모두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 유형별로 전략을 명확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인내입니다. 급등 뒤에 조정 구간에서 섣불리 매도하는 건 오히려 손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통화 불안정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실물 안전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팔 시점이 아니라 보유 유지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큰 추세의 흐름, 즉 장기 상승 사이클을 신뢰해야 합니다. 반면 이제 막 금을 사려는 신규 투자자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의 70만 원대 가격은 분명 심리적 저항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잠시 쉬어가는 조정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 단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 시점의 최적 전략은 분할 접근입니다.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소량씩 천천히 포지션을 쌓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시장이 더 떨어져도 평균 단가를 낮추고 반등 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여유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트레이더라면 오늘 같은 시장은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전제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진입선은 $3,960 부근, 청산선은 $4,000 근처, 그리고 손절선은 $3,950 이탈 시점입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명확히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처럼 박스권이 형성된 시장에서는 방향보다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리스크 관리가 수익보다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여야 하는 구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시장은 아직 방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포착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공격이 아니라 대기입니다.
지금 한국 금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바로 70만 원의 심리선입니다. 이 가격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마음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최근 한동안 이어진 상승세 속에서 금 한돈이 70만 원을 넘어선 순간 시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쯤이면 꼭지 아닌가 라며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온도차가 현재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이 형성되면 매수세는 자연스럽게 주춤해집니다. 이 이상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번지면 투자자들은 관망 모드로 전환하죠.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격적인 매수세가 꺾이면서 시장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구간에서 조정을 기다리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선이 무너질 때마다 단기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그 순간이 바로 조정 매수 구간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국제 시세 기준으로 3,960, 3,980달러 구간은 강력한 기술적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 범위로 밀려 들어올 때마다 단기 매수세가 다시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구간은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전 마지막 숨고르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이 구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 심리에 휘둘리는 사람은 이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해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를 오히려 할인된 기회로 봅니다. 결국 수익을 결정짓는 것은 심리의 깊이, 즉 공포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70만 원이라는 숫자는 시장의 거울입니다.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반사되는 심리적 전쟁터죠. 그러나 시장의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진짜 부자는 불안 속에서 기회를 보고 조정의 순간에만 움직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서두르지 않되 준비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금 자체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수는 환율,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원화 약세의 흐름입니다. 11월 8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약 456원을 기록했습니다. 유로화는 1유로 당일 667원, 엔화는 100엔당 941원 수준이죠.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화의 힘이 뚜렷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약세는 금값을 밀어 올리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복잡한 영향을 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원화가 힘을 잃고 있을까요? 이유는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달러 강세입니다. 미국의 긴축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글로벌 자금이 여전히 달러로 쏠리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경기 둔화입니다. 수출 성장률이 정체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중동과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안전통화인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달러 수요의 증가입니다. 기업들이 결제나 수입 대금을 위해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이 더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환율은 1,450원, 1,460원 사이의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반응입니다. 원화가 떨어질수록 불안은 커지고 그 불안이 다시 금 매수세를 자극하죠. 그러나 이 순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심리가 과열되면 반대로 단기 조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더 사야 하나? 아니면 이미 너무 늦었나? 이런 딜레마 속에서 대부분은 관망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이럴 때 숫자 뒤에 심리를 읽습니다. 금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본질적 가치는 환율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결국 통화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금의 중심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당신은 원화 약세 속의 불안을 두려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가? 시장에선 이미 답이 있습니다. 공포를 견딘 자만이 안정 속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